사실 인공지능에 의한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의 변화, 이것은 정말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손에서 전자계산기를 놓고서 하는 것처럼 이제 곧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는, 그리고 즉시 판단에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고 또 기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나 인간이 만든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칼을 아주 나쁜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유용한 용도로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혹시 잘못된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걱정된다, 이런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짜 뉴스를 잔뜩 제공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매우 생소한 그러나 매우 놀라운 챗GP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한번 배워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하는 말처럼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최소한 선도하거나 잘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 발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길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토론회에 또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박태웅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그 생성형 AI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이코노미스트에 했던 기고문에 이런 얘기 나와요. AI가 인간의 OS를 해킹했다. 예. 그 인간의 OS라는 게 뭐냐? 인류가 그동안 그 역사 이래로 만들어온 여러 가지 가치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권이라든지 어떤 가치들이죠. 뭐 종교적인 견해라든지 문화적 또 사회적 어떤 관계, 또 그로 인한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제 뭐 미래 비전 등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OS를 해킹했다라는 표현까지 극단적인 사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AI가 만들어줄 여러 가지 인류의 편익으로 인해서 아주 유토피아적인 또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인류 역사가 그랬듯이 어떤 기계가 출현하고 어떤 기술이 출현했을 때 그로 인한 전통적인 사회나 인간 질서에 미치는 그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늘 우리는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인류의 역사는 그런 걱정을 다 극복하고 인류에게 복무하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왔던 또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어떤 걸 주의하면서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해보는 시간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죠. 저도 잘 이 분야는 몰랐었는데 올 1월달에 핀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노키아 본사를 갔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노키아는 원래 펄프 제지 회사인데 핸드폰 회사 명의를 떨쳤죠. 근데 지금은 노키아 핸드폰 잘 안 사죠. 주로 부품 장치 쪽으로 돌아서 다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은 노키아는 앞으로 핸드폰에서 우리가 경쟁력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품 장치로 돌아서 회사에 큰 타격이 없고 아직도 17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형 글로벌 회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 IQM이라는 양자 컴퓨터, 우리로 치면 이제 스타트업보다 더 규모가 큰데 작년에 1,500억을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조그만 회사인데 말레이시아계인데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박사학위 소유자가 95명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 IQM은 제가 그래서 덕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비욘드 IBM, IQM이 IBM을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기술 이런 게 자꾸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뒤처지면 노키아가 예상 못해서 망했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걸 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승래 의원하고 우리 고민정 박완주 의원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를 또 갔다 왔어요. 2월 말에. 저는 그냥 MWC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잘 모른다. 남자 화장실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봤더니 너무 놀라운 세상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었고 화웨이가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이나 어마어마한 회사이고 기술에서도 삼성을 능가하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초고속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노키아를 갔더니요. 첫 코너가 지구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이 올해 목표랍니다. 수년 동안 준비해 왔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구에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핸드폰 기지국을 설치하냐. 그랬더니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달에 기지국을 설치하겠다. 그리고 올해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저는 투자한 것보다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MWC 바르셀로나 갔더니 혼자 보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볼거리 기회를 갖자. 그래서 최초로 제1회 국회 MWC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합니다. 5월 15일 11시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인데요. 과기부 그리고 과방이 공동 주최로 합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가 거기 안에 또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챗 GPT 저도 이게 도대체 뭐지? 저는 처음에 그냥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한다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박사님이 지피지기한테 물어봐가지고 책까지 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가 굉장히 앞으로 위협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직은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우리 박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는 거 잘 듣고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이 분야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승래 의원 줄줄 따라다니면서 저도 일말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미 구글이 바드라는 그 대화형 AI를 출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은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그 코멘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생성형 AI가 과연 미디어 혁명이 될지 아니면은 미디어 쿠데타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건 결국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법과 제도도 거기에 따라서 정비가 되고 제정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내재화되지 않으면은 인류에게 엄청난 어떤 해악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윤리를 내재시키는 데 필요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이 굉장히 홀대받거나 낮은 수준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해봐야 윤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어떤 그 챗 GPT 시대를 맞아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측면과 함께 윤리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챗GPT에 열광하게 되었을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거대 언어 모델의 불현듯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때까지 볼 수가 없었던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추론할 수 없다. 사람처럼 말할 수 없다. 대화를 하는 것을 사람처럼 기억을 해서 이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다 제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열광하게 된 것은 사상 최초로 사람이 자연으로 기계를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AI 과학자들 2천여 명이 서명을 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자라고 했는데 5가지가 없다. 이걸 국회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국회가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걸 잊어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필요한 법을 만들지 않느냐? 왜 저렇게 끌려다니냐? 이런 답답함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도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으니까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챗GPT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실제 사용하다 보면. 근데 GPT-4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AI가 어떤 뭐 생각을 하느니 무슨 뭐 그 마인드를 얘기하느니 할 때마다 코웃음을 쳤거든요. 저 죽기 전엔 절대로 안 될 거다. 그런데 저 죽기 전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인류 문명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을 과연 미국의 기업들한테서 우리가 받을 것인지 AI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들이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쓸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구글 I/O에서 팜2라고 하는 초고대 AI 모델과 바드 서비스들을 보면서 원래 구글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AI를 만들어서 자랑하고 끝내는데 이제는 모두 다 프로덕트 서비스에 녹여 넣어서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림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공 사례, 비즈니스 성공 사례, 사회 문제 해결하는 성공 사례들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AI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업, 학계 함께 모여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됐든 공공 활용 조건으로 정부가 공동 투자 형태로 하든 왜냐하면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비용 부담 없이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초고대 AI를 갖고 싶어도 본인들의 언어 중심으로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나라들로 진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률 만드실 때 전문가분들 많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